지난주에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구가 있었습니다. 이 조치로 해서 네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거다라고 하는 성급한 기대도 지금 있는 상태인데요. 변화하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남북 통신 연결선이 복구됐습니다. 뭐 얼마 만입니까? 한 2년 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 네. 정도 됐죠. 이렇게 복구가 된 이유가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이것을 어떤 남북 관계 회복의 신호탄으로 보는 것은 좀 확대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남북 간에 이제 통신선은 두절되었지만 사실 예. 북한이 우리의 연락에 응하지 않은 것이지 연락하던 방법은 있었거든요. 예, 그것이 언제 증명됐냐면은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이 났을 때 우리는 사회의 여론이 끌어올랐지 않습니까? 그때 청와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청와대 간에 교환된 서신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남한과 북한 간에는 서로 소통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통신선의 그 차이가 없이 계속 그 높은 차원에서는 계속 그 통신과 연락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신선이 복원됐다는 건 상징적인 것이고 음,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주된 목적은 북한이 어떤 남북관계 회복의 그 신호탄을 쏘았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 임기가 남지 않았는데 예. 어느 정도까지 그 남은 임기 동안에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주력하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많은 양보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일종의 그 떠보기 첫 예. 행동으로 이제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통신선 복구에 대해서는 모든 크레딧을 김여정 부부장이 그 담화문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뭐 어떤 북한이 통 큰 행동을 취한 것으로요. 근데 곧바로 이제 8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 간의 합동 군사 연습에 예. 이제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 이것을 하는 것을 지켜보겠다. 예의주시해 볼 것이고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 연습.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 이렇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예.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합동 군사훈련의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공을 남측에 넘긴 것이죠. 예.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남북 통신선이 연결된 게 북한이 식량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식량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코트라가 지난 30일에 발간한 2020년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를 보면은 북한의 수출의 90% 이상이 중국하고 있는데 2년 연속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예. 북한의 지난해 무역 규모가 원화로 한다면 1조 원도 안 돼요. 그래서 예. 수출 규모가 우리나라 수출 규모로 한다면은 0.08%에 해당됩니다. 또 예. 국경 봉쇄가 2년 이상 계속되고 있으면서 북한 경제는 정말 말라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FAO에서 예상하는 것으로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이 약 110만 톤에 이를 것 같다. 110만 톤 부족하다는 것은 북한 인구가 먹고 살 식량이 약 6분의 1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10만 톤 분량을 어디서 구해와야 되는데 지금 국경 봉쇄를 계속하고 있죠. 예. 그렇다면은 두 가지 소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와 어떤 남북한 경제 협력 그를 타결하고 또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식량 부족을 메우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식량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북한으로서는 더 매력적이고 유용한 카드입니다. 왜냐하면은 북중 그 우호 조약 60주년이 마침 올해이기 때문에 북한과 시진핑 주석,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는 벌써 친서 교환까지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 60만 톤에서 70만 톤 정도의 식량 지원이 지금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북한이 식량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좋은 뉴스지만 그만큼 북한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게 큰 양보를 하고 남북 경제 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아들일 만한 그 인센티브는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하라고 더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할 그 여유가 중국의 지원 덕분에 생기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북 통신 그 연락선 연결선 그 복구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한경 TV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예. 남북 간의 어째 경제 협력이 탄력을 조만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고 봅니다. 없다. 지금은 예.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중한 그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왜냐하면 아직 대북 경제 제재가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남북한의 이제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제 협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토대로 한 어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는 이 내용은 있지만, 또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 경제 제재에 변화가 없다. 어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는 한 정상회담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그리고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과 업체를 통해서 현물 대가를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 현물로 대가를 치료하고, 운송 방식은 제3국을 거쳐서 하는, 왜냐하면 북한에 들어갔다 나온 선박과 그 비행기는 또 미국 단독 제재 대상이 되거든요. 예. 이런 그 규제를 다 피해서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택지가 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이런 경제 협력을 하거나 북한에 대해서 어떤 경제 지원을 한다면 예. 북한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아주 소규모의 지원과 경제 협력밖에는 기대할 수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한과 어떤 경제 협력을 모색하는 것보다는 중국하고 아니면 미국하고 1대1로 큰 협상을 하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데는 오히려 효과가 더 큽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여기서 어떤 큰 기대를 하지는 않고 남은 임기 기간 동안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의 표시를 하면서 그 받는 그 양보의 대가를 극대화하는 것은 있으나 결국에 북한이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중국하고 미국이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들 기대하는 것처럼 이게 4차 정상회담으로 남북 정상회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많이들 이 소식이 나왔을 때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 가능성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해요? 높지 않지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남북 간에 아마도 화상으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거라 보도했을 때 청와대는 근거가 없다고 부인을 했죠. 예. 하지만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를 보면은 주어가 자신으로 돼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나는 분명 예의주시해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굉장히 메시지가 강경 메시지거든요. 예. 공은 이제 남측에 넘어가 있고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현명한 판단을 해라. 이런 악역을 왜 김여정 부부장이 하고 있을까? 긍정적인 역할은 김정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대북 협력 사업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4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실속 있는, 남북 간의 경제 협력 차원에서 과연 얼마나 실속 있는 합의가 있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평가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북 제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중국이라는 한국보다도 더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지지하는 나라가 있고, 또한 이제 한국 사회가 대선 무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 또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300억 원을 들여서 우리가 지어준 거기에 대한 사과가 없는 정상회담이 생긴다면은 과연 그런 후폭풍을 대선 구도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새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시도할 것인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김여정 부부장 얘기를 우리가 하셨는데요. 그의 또 반대쪽 미국에서 얘기가 연합훈련은 어떤 결정도 한미 합의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 공을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넘기고 있는 것이죠. 북한은 문재인 정부한테 공을 넘기면서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지시한다. 중요한 반전 시기에 군사 연습을 진행할 것이냐 선택하라고 공을 넘겼죠. 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훈련은 미국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예. 미국이 한국을 압박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합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된다면은 이것은 미국의 의사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결정한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공을 문재인 정부한테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를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정상회담 때 한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50만 명분의 얀센 백신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한국 그렇죠. 군인들에게. 예.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 진행이 어렵다고 이야기할 핑계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악화됐기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한다 그런다면은 코로나 사태가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국경을 봉쇄해서 아무런 교역을 할 수 없다는 북한의 주장은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 예. 이게 자꾸 스텝이 꼬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조치가 결국은 이제 뭐 이 대화 그리고 또 뭔가의 합의가 나려면 북한하고 미국 사이의 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북미 대화로 연결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번 그 문재인 대통령과 5월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기자회견 때 예.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을 모두 주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에 맞는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부연 설명을 했죠. 그 약속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핵무기고에 대한 논의를 우려할 것이라는 약속이다. 즉 비핵화 논의와 관련이 없는 정상회담에는 관심이 없다. 또 제재는 지속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본다면은 이번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장관이 중국 카운터파트와 이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리셋이 있다면 양국 간에 즉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의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일본도 지금 한국의 정치 스케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5월 9일에 끝나지만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야심찬 대담한 어떤 대북 정책이라든지 한반도 정책을 전개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 정권과 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리셋할 건가 여기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일 날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이 있습니다. 여기에 남한, 북한 모두 다 참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에 서로 간에 만나는 제일 첫 번째일 뿐만 아니라 또 상당히 그 의의가 있는 그런 그 만남인데 여기서 어떤 발언이 오갈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이제 한국과 북한 간에서는 이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북한에 이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작업을 할 것이고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 담화문에서 나왔듯이 만약에 한미가 연합 훈련을 강행한다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한국 측에 전달을 하면서 이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한국과 북한 간에 낮은 수준의 어떤 교류와 협력에 합의를 한다면 한국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요구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를 또 논의할 가능성이 있고 한편 공식적으로는 이제 북한 대표는 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경제 제재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해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다른 국가들에게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다른 국가들에게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